보합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는 입지가 안 좋은 곳, 그리고 구축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투자, 특히 초피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초피란 초기 프리미엄을 뜻하는 말로 말 그대로 분양 초반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분양권 프리미엄은 시세가 형성되기 전 초반에 보통은 제일 저렴하기 때문이죠. 초반에 거래됐던 여러 거래들이 합산되면서 시세를 형성해 나가면 프리미엄이 점점 커지게 나중에는 분양권 매수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분양권 초피 투자의 장점은 첫 번째,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분양가는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아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보려면 우선 분양 아파트 인근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을 조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5억이에요. 최근 분양한 아파트는 4억이고요. 초기 프리미엄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4억 5천만 원을 주고 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죠.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현재 인근 신축 아파트들보다는 저렴하게 사는 거죠. 5억을 줘야 하는데 4억 5천을 줬으니 안전마진은 5천만 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격은 현재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이니 향후 2, 3년 후에 분양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면 인근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5억에서 더 상승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5천만 원이었던 안전마진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분양권 매수입니다. 두 번째,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하방 경직성이란 가격이 떨어질 때 밑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힘을 뜻하는데요. 보통 상승장에서는 신축, 구축, 상급지, 하급지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상승을 하지만 보합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는 입지가 안 좋은 곳, 그리고 구축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웬만하면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아파트들을 사려고 합니다. 비선호 입지나 구축은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매수를 웬만하면 꺼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아파트 외에는 잘 안 사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지 좋은 신축은 매수 수요도 전세 수요도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양권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요. 분양권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아직 완공되어지지 않은 주택이에요. 따라서 완공되기 전 보유기간 동안은 종부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은 적은 초기 자본으로 시간에 투자합니다. 분양권 매수 시 들어가는 비용은 분양대금의 10%에서 20%, 즉 계약금과 프리미엄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중도금은 보통 대출로 진행하고요. 이자가 있다면 나중에 입주 시점에 이자를 한꺼번에 내게 되는데요. 적어도 완공되기 전 2, 3년간은 추가로 들어갈 돈은 없다는 거죠. 그동안 잔금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을 수도 아니면 전세를 맞출 수도 있어요. 보통은 입주 시 KB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분양가보다도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잔금 대출만으로도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까지 낼 수도 있어요. 만약 대출받을 상황이 안 될 때는 전세를 맞출 수도 있는데요. 입주 시 주변 입주 물량이 풍족하지 않으면 전세가가 높아져서 전세금을 분양가 비슷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추가금은 필요하지 않겠죠. 분양권은 시간에 따른 가치 상승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계약금과 프리미엄만으로도 잔금 걱정 없이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양권을 매수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초기 금액을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매수 시 들어가는 비용은 계약금과 프리미엄 외에도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비 계약금도 있어요. 내가 매수하려는 분양권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발코니 확장 외에 거실이나 작은방 확장 등 추가 확장은 없는지도 잘 살펴보셔서 옵션비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계산하셔야지 정확한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도금 대출 여부입니다. 중도금 대출할 때는 꼭 분양권 중도금 건수와 보증 한도를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주로 허그나 HF를 통해 보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상품을 이용하고 있을 때는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세대당 한 건으로 허그는 5억,
HF는 3억 한도 제한이 있고요. 지방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대당 2건으로 인당 3억 정도까지 한도가 나오는데요. 분양권 매수 전 이러한 건수와 한도를 체크해서 내가 중도금 대출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 유의하세요. 세법 개정으로 분양권 양도 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무조건 60%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지방세도 붙고요. 그래서 요즘은 세금 때문이라도 분양권을 단타로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분양권 매수 시 절세하기 위해서는 등기 후 최소 2년을 보유해야 일반 과세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고 매수 진행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분양권을 통해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은 종전주택 매수 후 1년 후에 분양권 매수를 진행하셔야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실 리 없겠죠? 마지막으로 입주장 때 전세 물량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실입지 목적이시라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나는 전세를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분양단지 입주 시점에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해 보셔야 해요. 부동산 지인이나 아실 같은 사이트를 통해 각 연도 입주 물량을 보실 수가 있어요. 더불어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해당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단지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입주 시기가 겹치지 않는지 아니면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될지 미리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들이 2년이나 4년차가 되면 신규 전세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세가를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추가금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도 생각하고 계셔야 나중에 전세가 잘 안 맞춰지거나 자금이 모자르는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분양권 매수 시 희소 평형을 공략하시는 방법도 좋은데요.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는 분양단지나 현재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 평형별 세대수를 보시다 보면 이 지역에서는 어느 평형대가 상대적으로 적은지 보이시거든요. 이러한 희소 평형대는 다른 평형대보다 전세가 더 잘 맞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양권 초피 투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좋은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분양 시점 미리미리 분양지역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서 제가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니까 초기에 저렴한 물건이 나오면 바로 연락달라고 말씀해 놓으시면 그래도 보다 저렴한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투자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는 법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리지만 마시고 전화도 많이 돌려보시고 현장도 직접 방문해 보시면서 분위기도 보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보다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